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기관차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은 이제 모닝 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죠. 게다가 지금 종목들의 위치가 극단적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시장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코스닥 라인 900 라인에서의 어떤 쌍봉 패턴, 그리고 코스피도 상승수익의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는 조정이 올 수 있다. 다만 재밌는 게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조정을 전혀, 그러니까 지수의 위치를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콘텐츠주들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2차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물론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리봉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 지금 냉정하게 보면 지수를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하락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종목 매매를 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지수를 자꾸 예측해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확률에 대한 겁니다. 왜?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면 내가 좀 더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상승 확률이 적다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락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1대 5다 그러면 하락하는 종목이 한 20%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그러면 내가 말 그대로 5종목 중에 한 종목이 상승하는데 굳이 열심히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떻게 지금 이 시장의 위치에 비해서 종목들이 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냉정하게는 에코프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최근에 계속 장 초반에 시작하고 나서 시가 고가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가 시가를 견디고 있으면 슬금슬금 밟고 올라오고, 에코프로가 밀리게 되면 에코프로보다 더 밀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냉정하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좋아 보이든 아니든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의 위치에서는 과감하게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쫄리다라고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 전략이 나오는 자리에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봅니다. 혹여 누군가는 2차전지에 그냥 물려버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게 타점 잡기는 만만치 않지만 물린다라고 그러면 지금 2차전지에 물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다만 지금처럼 위로 올라왔을 때는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면 물론 자산을 내가 무한대로 끌고 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한번 매수하기 시작하면 계속 매수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싸면 매수하고, 어제보다 싸면 매수하고, 그 다음날 또 매수하고. 그게 물타기거든요, 결국은. 근데 물타기도 어떻게? 기술이거든요. 효과가 나오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꺾이는 초입에 대부분 다 물타기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 초반에 물려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3000 위에서 물려 있을 때 3000 라인 찍고 반등한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저는 가급적이면 전략 자체를 그렇게 물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고, 결국은 종목마다 위치는 다 다르지만 매수할 만한 전략을 짤 만한 위치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올라오면서 이미 그 구간들을 만들어 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우리 기관차를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전략을 세워 놓고 내 전략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미덕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카페 지금 프리오픈한 상태죠.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무료로 지금 뭐 시그널 종목들이나 이런 전략들을 올려 드리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물론 처음부터 그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가진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저랑 한 번도 함께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전략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다만 최소한 지금 이런 기관차나 아니면 종목 매일 두 개씩 올려드리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시다 보면 대충 이런 자리에서 이런 전략들을 짜는구나, 이런 위치에서는 피하는구나, 이런 위치에서는 과감하구나,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확인을 같이 하시면서 차곡차곡 기술적 분석에 대한 데이터와 통계, 확률을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양극재 중심으로 해서 메인 종목들을 좀 살펴봤죠. 오늘은 음극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타 또 그 서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본 종목이 100만원이 간다라고 본다, 뭐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니 60만원 마드 자리 아래에서 모아가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늘 드렸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좀 변형적으로 나와 있어서 요 자리 딛고 올라왔을 때 내려오면 과연 다시 이제 또다시 60만원짜리 아래로 가는가, 최근에 어떤 2차전지의 그런 수급의 힘과 탄력을 생각해 본다라고 그러면 과연 저 자리가 올까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저 자리가 아니면 중간 자리는 좀 들이대기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보시게 되면 반등해서 일목을 맞고 떨어지고 120평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좀 더 받고 있다. 지금 이전 저점 자리에서 한번 시도해보는 정도, 여기 깨지면 이 아랫자리를 노리는 정도, 즉 1번과 2번 자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본 종목을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번 자리 패스하고 2번 자리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걸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본 종목이 계속 120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꼬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탈하게 되면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꼬아가다가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밟고 있다가 다시 이 자리 깨지면 저는 또 이 자리 한번 꼬아가지 않을까. 그러니 결국은 저점이 완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추세 전환 때 들어가서 계속 이 리바운드 폭을 노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자리에서 추격해 가지고 리바운드를 노리는 것보다 이탈하고 반등 때 노리는 게 조금 더 매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NF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본 종목을 기관이 사줄까 말까, 그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하필이면 패턴이,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 드렸죠. 이 22만원짜리 기다리고 싶다고. 근데 122평에서 1번 자리에서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1번 자리를 딛고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 가지고 이걸 맞춰버렸어요. 원래는 여기 22만원에서 28만원 요 리바운드를 노리게 되면 효율도 잘 나올 수 있겠다, 먹을 것도 많다,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120평을 밟고 올라가는 바람에 먹지 못했고, 뭐 저기서 극장극장 먹어야지 20%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효율이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면 근 25%에서 30%니까. 근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또 122평을 밟아버렸어요. 지금 이 3번 자리.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 2번 자리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물론 이미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하고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고 완성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전에도 기다렸던 좋은 자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왔을 때 시도해보고, 잘리면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다시 18만원을 시도하면 된다. 본 종목이 리바운드가 나와서 반등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저는 다른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이 들어와 줘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적으로는 나름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갭상승이 만들어낸 건 기관이 들어온 거죠. 얘네들은 기관이 매수를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좀 구분짓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기관들이 매수로 따라 붙는다. 그러면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적당히 먹고 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건 뭐다? 내가 22만 원이 내려왔을 때는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자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자리다? 일목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일목을 계속 밟고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 충분히 밟고 갈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리바운드는 이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금양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말들이 많죠. 뭐 저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이슈들이 많은 종목들을 별로 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런 것들 가지고 아유 멍청하게 그런 것도 못 먹냐, 야 120평 밟고 딱 리바운드 네가 이야기하는 양호 하단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왜 그런 찜찜함을 가지고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피하기 때문에 못 먹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계좌가 잘못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삼는 겁니다. 즉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제대로 못 올려가지고 계좌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수많은 경험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못 올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매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혹은 리스크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제가 그 차기사 카페에 그 심리방송은 무료 오픈을 해놨는데 거기 심리 계좌편 2편인가 거기서 이야기 드렸죠. 계좌 관리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거. 저는 금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자리에서 그냥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어깨자리 밟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 그러면 과감하신 분들께 양보를 하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된다? 다시 밀리게 되면 이 자리를 한번 노려본다. 재밌는 거는 이 자리가 46,100원 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122평이 5만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러니 컵폭이 좀 너무 길어져서긴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자리 이탈 컷으로 122평 매수해서 또다시 리바운드를 노리는 겁니다. 다만 저렇게 컵폭이 길게 되면 저는 밟을 때 매수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 저거를 밟고 추세 전환을 만들던가 아니면 아예 이탈해 가지고 컷효율이 나올 때 뭐 48,000원 아래라든지 그런 자리가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생각으로 전략을 짠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단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본 종목은 매수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봐도 어떻게 됩니까? 매수 자리가 정해져 있죠. 어디 자리? 이 15만원 자리. 요 구간이 빠르게 내려온다라 그러면 이 양원하단 이탈컷 혹은 지금 120평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맞물리게 생겼거든요. 이런 자리 이탈컷으로 15만원 자리를 노려가지고 다시 20만원까지의 리바운드를 노리고, 이 자리가 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매수해가지고 오늘 딱 초반에 팔걸,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된다라 그러면 한 달이면 몇백 프로가 아니라 몇천 프로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년이면 몇십만 프로? 예.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고 본 종목이 그냥 어영부영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정말 공격적이고 잘하시는 분들께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시 저런 어깨자리 밟을 때를 기다린다. 안 밟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맨날 보고 막 보고 하다가 휩쓸려 가지고 엉뚱한 자리에서 매수해 가지고 엉뚱하게 물려 가지고 계속 물타다가 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흐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본 종목은 저 자리 아니면 할 데가 없다. 자, 그 다음에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최근에 그 이 다우지수도 그렇고
상단에서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었죠. 굉장히 특이한 패턴인데 얘는 하단에서 뭘 만들고 있습니까? 하단에서 뒷단에는 여기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 본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겠죠. 왜냐면 이슈적으로나 여러가지 봤을 때 좀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얘는 당연하게도 박스권 하단 자리 이 자리 내려오면 가장 베스트 자리, 혹은 중간 자리에서 들이댄다라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의문하단 이탈컷으로 들이대본다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냉정하게는 얘가 명확하게 패턴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애초에 그냥 이 하단이 내려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야지, 어정쩡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어정쩡한 수익에도 나오기 힘들고 어정쩡한 손실에도 자르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 종목은 저는 당연하게도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버려요. 왜냐면 종목이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명확한 전략을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패턴이고 구간이다. 따라서 아예 하단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 흐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중장기 추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봉상의 122평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딛고서 올라갔는데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저항으로 남아있죠. 그렇다 보니 본 종목을 매수로 노리기에 굉장히 까다롭게 되는 겁니다. 왜? 위로 올라가도 진폭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 자리에서 가급적 멀리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지금 주봉상의 122평이 24만 2천원이에요. 그러면 24만 2천원 자리에서 가급적 멀리 사야 어떻게 된다? 내가 수익을 좀 더 거둘 수 있다.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사실상 122평을 또 한번 노려봐도 괜찮거든요. 나름 추세 라인도 갖춰져 있고, 다만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 리바운드면 이것저것 다 빼면 딱 10% 구간입니다. 그럼 과연 한솔케미칼이 매수하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좀 빠져들게 되는 거죠. 즉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뭐가 없다? 효율이 없다.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본 종목보다는 좀 더 액티브한 종목을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는 게 아마 유사한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리고 2차전지에서 유일하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이 자리 내려왔기 때문에 어깨 자리 매수해서 다시 26만원 마디까지 노리는 흐름, 이 두 번째 자리 기다렸는데 살짝 못 오고 올라가서 이 자리는 못 먹었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당연히 관통으로 이 자리를 내려가기 때문에 피했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피하는 건 귀신입니다. 먹는 건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피하는 거는 뭐 사회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잘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계좌의 리스크 관리는 최소한 된다라는 거. 자, 어찌되었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19만원짜리 딛고 움직이긴 하는데, 뭐 이 자리도 충분히 최근에 계속 마디를 만들었던 부분이고 하긴 하는데, 저는 18만원 자리에서 그냥 추세전환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면 또다시 18만원에서 20만원 자리는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이 20만원 아래짜리에서 매수가 잘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저는 지금의 이 24만원짜리 요 자리까지도 충분히 리바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유리한 단가로 매수해 가지고 얼마나 비중 조절을 잘하면서, 즉 내줄 거 잘 내주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뭐 저까지 뭐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저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다시 매수해야 될 자리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2차전지는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매매를 해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 그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텀에 잘 먹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수익을 담보로 해서 계속 같은 자리에 왔을 때 또다시 노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지금 이제 내가 노리는 종목들이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어떤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2차 전지의 그런 펀더멘탈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다만 저는 뭐 존버해서 간다도 좋지만 충분히 이러한 이 파동들을 통해서 이 구간을 먹다 보면 그래 존버하는 것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우리 한국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10시에 해외 흐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